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었잖아요. 아, 그랬죠. 뭔가 12월 달만 되면 약간 좀 두근두근 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가 껴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설레는 달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뽑은 주제가 있죠. 네, 글지만 지금 작가님이 되게 열심히 뽑으셨으니까 읽어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눈 내린 자작나무 숲입니다. 네. 자작나무 숲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진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시는데 자작나무 숲 그 나무들을 엄청 많이 그리세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으로 맨날 봅니다. 되게 좋네요. 요새 약간 미디어를 타고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눈 내린 하얀 곳에 자작나무가 이렇게 높다랗게 대나무숲처럼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 겨울에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좋죠. 저는 약간 눈 내린 자작나무 숲 떠올리면 약간 사방이 하얗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시에서 약간 주로 지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면 약간 나보다 훨씬 큰 빌딩들 아니면 정말 작은 가로수들만 많이 보게 되는데 그쵸. 그런 사람들이 약간 사방에 흰 생명력들로 가득 찬 그런 눈 내린 자작나무 숲에 가면은 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약간 뽀득뽀득 소리도 나고 발자국이 생기고 아래를 보거나 위를 올려다봐도 다 흰색의 고요함만 있으니까 그러한 감정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저는 약간 떠오르는 책과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엠마뉘엘 리파르 작가가 쓰고 해바라기 프로젝트에서 엮은 체르노빌의 봄이라는 책과 왓챠 플레이에서 방영되고 있는 요한 랭크 감독이 만든 총 5부작의 2019년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입니다. 1986년 4월 26일에 소련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죠. 네네. 정부는 끔찍한 사실을 부정하고 은폐를 하는데요. 드라마 초반에 보면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고위층 간부들이 회의를 하는데 계속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자력 사고나 방사능에 대해서 조금은 무지하고 무마하려는 행동들이 더 큰 인재사고와 재난으로 번지게 되는 이야기의 초반부를 담고 있는데 네. 제가 이번 연도에 왓챠 플레이 결제를 하려고 마음먹기 전에 제일 보고 싶었던 드라마가 바로 이 체르노빌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시즌이 되게 많나요? 아니에요. 딱 5부작으로 되어 있는 드라마입니다. 되게 한 편 한 편의 영화 같아서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일단 체르노빌이라는 명칭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재난에 대해서는 최악의 재난으로 시작하는 문장 한 줄처럼 알고 있지 약간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이어서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약간 억지스럽지도 않고 사고가 난 이후에 주변 삶들을 그대로 천천히 둘러보는 드라마여서 조금 더 인상 깊었기도 했는데 네. 약간 눈 내린 자작나무 숲을 떠올렸을 때 하얀 눈들이 약간 나무 사이로 흩날리는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드라마에서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초반에 나올 때 불과 함께 파란색의 성광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주민들이 나와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고. 사람들은 약간 그저 불이 난 줄 알고 실제로 그 가까이까지 가서 그 모습을 구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난 지점에서 좀 떨어진 거리의 사람들도 아이, 엄마, 그리고 연인들, 강아지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폭발 사고가 지속되면서 파란색의 섬광과 함께 자네들이 바람을 타고 흩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구경을 하던 사람들 모두 흩날리는 자네들을 자연스럽게 피부에 닿기도 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드라마를 보는 우리들은 정말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그쵸. 그게 만약 집안에서 봤다면 뭐가 많이 달랐을까요? 그쵸? 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몇십 배에 달하는 그래서 약간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은 모른 채 그 자네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 약간 눈 내리는 자작나무 숲이랑 굉장히 확연하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글지마 작가님으로부터 처음 알게 되었던 엠마뉘엘 르파르 작가의 체르노빌의 봄이라는 만화책인데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픽 노블이죠. 그쵸. 네이버 책 정보에 소개된 이야기를 같이 얘기를 드리면 문화예술을 통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예술가 동료들과 함께 작가는 체르노빌에서 작업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2008년 4월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날에 시각을 믿어주는 동료들과 함께 체르노빌로 떠나는데 1986년 4월 이후로 22년 동안 봄을 잃어버린 체르노빌을 그려야 하는 것들과 그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림으로 작가는 담기 시작하는데요. 네. 저는 그지마 작가님의 책을 같이 봤었는데 그 드라마랑 굉장히 느낌이 흡사해요. 오히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렸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분위기나 색감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 주로 컬러 색깔이 거의 없네요. 맞아요. 약간 뭐라고 해요? 세피아 톤이라고 하나요? 네네. 흑백과 그 갈색 톤의 중간에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2012년 11월에 처음으로 출간이 되었다고 해요. 네네. 작가의 눈과 손을 통해서 그가 목도한 재앙과 희망을 동시에 보게 되는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따뜻한 색채가 뒤쪽으로 갈수록 나오게 됩니다. 네네. 약간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시간의 흐름도 변화가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담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고 이후에 몇십 년간의 시간이 흐른 모습을 저희는 이제 공간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그림으로 만나니까 더 새롭더라고요. 여기 아무래도 원자력이 퍼진 그 공간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있는데 네. 주인공들이어야 되나요? 이 작가님들과 동료겠죠? 네. 그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를 쓰고 돌아다니는데 맞아요. 되게 뭐랄까 그 마스크 하나로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게 마음이 좀 그렇달까요? 그죠. 좀 저희가 봤을 땐 되게 겁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요새 언젠가부터 재난으로 인한 비극의 현장에 관광을 하러 가는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문화가 생겼어요. 네. 경각심 고취를 위한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생기긴 했는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방사능 수치가 정상적인 곳들 위주로 정해놓은 체르노빌을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 위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럴만하네요. 네, 저도 약간 구독하고 있는 한 유튜버가 다녀온 영상을 봤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는데 네. 건물이 다 부서져 있고 해서 폭발 사고 당시 위력 때문에 저렇게 부서졌을까? 그때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유튜버 같이 갔던 체르노빌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길 사고 이후에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나서 체르노빌에 사람들이 못 돌아오게 하려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다 망가뜨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동네 주민들은 사고가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은 자기네 동네로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너무나 위험해진 동네이기 때문에 일부러 건물들을 다 부셨다고 합니다. 되게 마음 아프네요. 그죠. 이제 그 사람들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 과학자들과 고위 간부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때 소개령을 내려요. 이제 대피령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장 보다가도 그냥 정말 간단한 입국서랑 그리고 그 외에 그냥 먹을 물들이랑 음식만 가지고 배낭여행 가듯이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다들 피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은 그 버스를 타고 떠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집이건 고향이건 돌아올 수 없었던 되게 두고두고 좀 많이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봐야겠네요. 네,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 재난 사고와 드라마 그리고 책 그리고 요새 다크 투어리즘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던 사건이자 사고이잖아요. 네. 그래서 눈 내리는 자작나무 숲과 전혀 대비되는 책을 가지고 온 것도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더 확연하게 와닿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소개를 드리는데 겨울이 가기 전에 꼭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씩 만나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글지만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저는 눈 내린 자작나무 숲이라는 주제로 네. 동익위 괴물집을 가져왔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다음 방송에 나와주실 네. 물고기머리 작가님의 책을 가져왔는데 네. 이거는 덕후문고 4번째 이야기고요.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특이한 거는 작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에디터의 작가님 이름을 쓰셨고 아무래도 옛날에 존재했던 설화 같은 걸 모았기 때문에 아마 작가라고는 안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목에서 말하는 동이라는 게 아시아 대륙의 동쪽이라는 말이라고 이제 작가님께서 아예 에디터에 노트 해가지고 써두셨는데 네네. 마을이라는 단어를 특히 되게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어감이 정말 그 마을에 괴물이 가득할 것만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을 좋아하신다고 하고 네.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
한국 괴물들 중에 생각보다 이름이 없는 것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림 같은 걸 그려놓은 게 없어서 자신이 그런 문헌에 있는 대로 그림을 그린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많은 난항을 겪고 많은 시간 투자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이 책의 컨셉이나 아니면 이렇게 문헌을 모아두고 그림까지 심지어 그리셨다고 하니까 되게 힘드셨겠구나 싶었고 저는 이 말이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자료적 가치로 다가올 수 있게끔 노력했으니 그 부분만큼은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괴물과 자료들은 뒷부분에 출처만 쓴다면 마음껏 인용하여도 좋다. 오. 제가 이 책을 꼽은 게 네. 저는 내년에는 이제 책을 안 낼 예정이라 네. 왜 이렇게 밝히네요. 두둥 이제 연재만 1년 동안 할 예정이라 네. 좀 요즘에 자료 조사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아마 이 책을 읽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책 설명을 더 하자면 네. 그 다음에 영역별 설명이라고 이 책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괴물의 이름, 그리고 사파 이미지, 문헌을 바탕으로 한 괴물의 정보, 그리고 심지어 서식지까지 나와요. 와. 뭐 이 아이가 늪 쪽에 살았는지, 뭐 숲인지 강가인지 막 이런 거. 되게 귀엽더라고요. 네, 너무 귀여운데요? 그리고 괴물을 한 3가지? 가지라 해야 되나요? 말이라 해야 되나요? 명이라 해야 되나요? 애매하네요. 그러면 동양에 있는 한국, 중국, 아시아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그런 괴물들을 모아놓은 건가요? 주로 이제 한국 괴물만 다루고 싶었지만 네. 아무래도 아시아가 같은 문화 속에 공유한 역사가 많아서 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고 써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도 꽤 있나 봐요. 네네. 저는 이제 8페이지에 나오는 나름 초반에 나오는 강철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이름이 너무 귀여운데요? 이름만 들으면 뭐가 상상이 되시나요? 강철이 하면 약간 쇠 같은 거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생긴 게 말처럼 생긴 용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읽어보면 독룡의 일종, 용을 잡아 용의 뇌를 먹을 정도로 무서운 식성을 자랑한다 라고 써있고요. 네. 근데 생김새가 되게 무서운 거와 달리 귀는 뾰족하고 길어서 마치 토끼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룡이기 때문에 지나가기만 해도 곡식들이 해를 입고 땅도 도끼가 들게 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출몰을 했고요. 네. 주로 바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작가님이 이제 문헌으로 자주 인용하시는 게 열하일기와 어우야담이라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참고 문헌에 계속 나오니까 어우야담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요괴들이 나와 하면서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우야담이라는 게 이제 유몽인이라는 조선 중기시대 때 사람이 쓴 야담집이라고 하는데 광해군 10년 때부터 운둔 생활을 하시면서 야담을 수집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결국 10여 권의 책을 완성했지만 지금은 원본이 그렇게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기록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당시 사회 모순점에 대한 풍자 같은 것도 들어있는 면에서 되게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고 싶어요. 그쵸. 근데 책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72페이지에 도깨비가 나옵니다. 오. 저희에겐 이제 드라마로 더 익숙한 존재이기도 한데 네. 도깨비는 가장 한국적인 귀물 같은 존재인데 실제로는 귀물보다 정룡에 가깝다고 하고요. 주로 잘생기고 오. 털이 많은 것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네. 근처에 가면 누린내가 나고 장난기가 많으며 인간을 만나면 주로 김서방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네, 그 원인으로는 아마 한국인이 김씨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웃긴데요? 김서방.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의 도깨비의 외관이다 이러면서 네. 일본에서는 도깨비를 오니라고 부르는데 뿔이 있고 되게 무서운 쇠방망이 같은 네. 거 들고 사람들을 벌하려고 다니는 그런 그림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 도깨비는 뭐 뿔이 없다, 그런 쇠방망이 들고 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거는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 역사를 보면 조각상이나 그림 같은데 뿔이 달린 도깨비도 있고 아니면 뭐 금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이런 설화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국 도깨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은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거와 얽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문헌이 무려 2페이지에 달해서 나오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특이하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이런 존재가 있었어요. 창귀라고. 창귀?
창귀. 네. 아, 창귀는 창귀. 뭔가요? 생긴 건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귀신이 3마리가 붙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창귀. 호랑이가 사람을 먹으면 그 사람을 귀신으로 삼아 부릴 수 있게 된다. 이를 창귀라 부른다. 창귀는 호랑이의 앞잡이 역할을 해 함정이나 덫을 미리 파악하고 못 쓰게 만들기도 한다. 대개 호랑이는 3마리의 창귀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호랑이에 붙은 귀신을 창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먹은 사람은 굴곽이 되어 호랑이 겨드랑이에 붙어 살고, 두 번째 먹은 사람은 이올이 되어 광대뼈에 붙어 살며, 세 번째 먹은 사람은 육혼이 되어 턱에 붙어 산다. 라면서 이제 파란 귀신이 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파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창귀들은 서로 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킨다고 한다. 호랑이 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여기 막 겨드랑이랑 턱에 붙은 애들이 막 떠들면. 그리고 창귀는 신 것을 좋아해 매화 열매 등을 함정에 놓아두면 호랑이를 그쪽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창귀가 자기가 열매 먹으려고 호랑이를 글로 유인을 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시끄럽긴 하겠네요. 저쪽. 저기 열매 냄새 난다. 저 먹어.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하면서 책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신기하네요. 되게 재밌으니까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며칠만 있으면 저희가 또 이제 1월이 되잖아요. 새해가 밝는데. 그쵸. 다들 진짜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맞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들 너무 잘 하셨고. 돌아오는 2020년에도 정말 우리 파이팅 해가지고. 네. 저희도 열심히 방송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새 되게 저희를 구독해주시는 분,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되게 즐겁고,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기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해왔는데, 네네. 한 분 한 분 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지연 작가는 하루에 30번 확인한다고 합니다. 네, 계속 들어가서 저희 방송 계속 모니터하고 다른 방송도 계속 들어보고 이러고 있어요. 저희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재밌게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